예, 반갑습니다. 2시간 특강인데,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하고 10분 쉬면 실제로는 100분이죠. 제가 80분 정도 얘기하고 20분 정도 질의응답하면 대략 특강 시간 2시간 채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먼저 발표를 드리기에 앞서서 몇 가지 진행에 있어서 그 안내를 드리면, 첫 번째, 쉬는 시간 없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화장실 가시거나 통화할 일이 있으면 아무 때나 나가시면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중학생 대상 특강을 좀 자주 하게 되다 보니까 이 멘트를 꼭 하게 돼요. 애들은 항상 손을 들더라고요. 손을 드시지 말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발표 드리는 내용이 그러니까 수학의 공식처럼 증명된 공식 이런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설립된 지 딱 1년 3개월 정도 됐는데 1년 3개월 동안 경험해 보니 글로벌에서는 이렇게 하면 좀 더 유리하더라, 잘 되더라라는 케이스 스터디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저게 맞다 틀리다로 따지고 들어가면 사실 제가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예, 그래서 저렇게 보는 시각도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목소리가 약하다 보니까 얘기하다 이렇게 물을 자주 먹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6월에 스프링컴즈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고요. 그전에는 앱툴소프트라는 온라인 게임 회사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온라인 게임으로만 16년을 다양한 게임을 런칭하고 마케팅하면서 경험을 했는데 작년 2월 말에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모바일 비즈니스로 뛰어든 게 실제로는 이제 1년 3개월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저보다 모바일 게임 개발이나 서비스를 더 오래 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1년 3개월 동안 경험이 뭐 그렇게 큰 도움이 되겠냐 싶은데, 아무튼 그래도 저희 회사가 지금까지 1년 3개월 동안 해오면서 어떻게 하면 글로벌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다운로드를 촉발하고 그리고 유저의 이탈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지, 그런 방법론에 대한 다양한 시도와 연구를 한 결과에 대한 얘기를 드릴 겁니다. 혹시 여기서 게임 비즈니스 아니고 다른 비즈니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의외네요. 보통 다른 특강을 가면 너무 다양한 분야 분들이 계셔가지고 내용을 어떻게 뎁스를 가져가야 될지 몰랐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게임 산업에 계신 분들이니까 제가 좀 더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그 29일에 세미나를 하는데 제 세미나는 안 들어오셔도 돼요. 왜냐하면 오늘 하는 내용하고 크게 바뀌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때 다른 분들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훨씬 유용할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요. 저희 회사는 지금 게임을 런칭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전환율, 두 번째 리텐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인지 구조와 코어 루핑, 그 다음에 기타 팁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반영하고 개발 과정에 응용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1번하고 2번을 놓치면 절대로 글로벌 시장이든 국내 시장이든 성공할 수 없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환율하고 리텐션에 대한 얘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얘기를 집중적으로 들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세 개 분야는 사실은 이러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고려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제 케이스 스터디니까 저 사람 말이 맞냐? 내가 들을만 하냐? 뭐 이런 의구심부터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기승전지자랑을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작년 6월에 설립하고 작년 8월에 첫 게임 주얼스 템플이라는 게임을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8월 18일, 지난달 8월 18일 현재 500만, 그리고 최근에 확인한 게 570만 다운로드 정도 됐습니다. 예, 평균 1만 명 정도의 다운로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구글이나 애플에서 피처를 받지 않더라도 100일이면 100만 명이 되는 거죠. 맞나요? 10만 명, 100만 명. 그렇죠? 예. 이렇습니다.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지스타가 11월이었죠. 예. 벽돌 깨기 스타를 또 런칭을 했어요. 얘가 이제 아까 보셨던 주얼스 템플보다 2달 정도 넘게 출시됐는데 다운로드 수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이유가 의외로 이 게임은 다운로드 수가 하루에 15,000에서 2만 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주얼스보다 늦게 나왔고 피처도 덜 받았지만 사실은 100일이면 200만 명 다운로드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게임이 된 거죠. 예. 그래서 두 개 게임 합쳐서 1100만, 그리고 지금까지 런칭한 게임 전체를 합쳐서 한 1500만 정도 다운로드를 만들었어요. 예. 월 매출은 한 4억 정도? 광고 기준. 그리고 희한하게 결제를 고민하지 않고 남들이 다 넣는 결제를 넣어놨는데 결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350만 원 정도 들어오니까 1억 정도. 예, 총 매출 한 5억. 예, 직원은 저까지 7명. 예, 개발자분 5분. 그리고 저랑 개발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잉여 인력 2명. 예, 그러니까 5명이 한 달에 5억 정도를 벌어주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소규모 개발사 치고는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린 거는 제가 뒤에 얘기하는 거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결과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사실 여기 와 있는 분들하고 똑같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이제 이렇게 광고 기반의 소규모 게임을 PC 온라인에 대작 위주로 하다가 뛰어들게 됐냐에 대한 거를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액톨소프트를 다닐 때 PC 온라인 게임에 인앱만 되는 그런 게임 런칭을 계속 하다가 그 전에 2007년에 회사를 설립을 했었어요. 그리고 4년 반 정도 하고 망했어요. 그때가 이제 제 나름대로 시장을 잘못 예측했습니다. 첫 번째는 라이트 게임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뭐 테일즈 러너나 아니면 카트라이더 같은 류의 게임도 앞으로 계속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또 경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 두 가지 포인트가 창업의 이유였죠. 근데 첫 번째, 사실은
캐주얼 게임이냐 아니냐가 중요했던 건 아닌데 그 타이밍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 그러면 퍼블리싱을 과도하게 했던 게임들이 전부 잘 안 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게임을 잘 만들건 어떻든 간에 일단 퍼블리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이었고, 두 번째는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딱 터졌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4년 반 동안 정말 열심히 회사를 살려보려고 노력했으나 결국 망했죠. 제가 이제 장부 정리를 그때는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딱 계산해 보니까 39억 8천만 원을 까먹었어요. 그때 이제 배운 게 경기가 안 좋아지면 방법이 없다. 두 번째, 시장 예측을 잘못하면 방법이 없다. 그러고 다행히 이제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서 회사를 또 하나 설립을 합니다. 그게 이제 자이언트 드림이라는 회사였는데, 회사 이름은 거창해요. 자이언트 드림이었는데 큰 꿈을 꾸고 시작했으나 또 잘 안 됐죠. 그때는 그러니까 첫 게임은 꽤 잘 됐어요. 모바일 초창기 시절이라 그 약간 비동기 방식의 동생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게임을 만들었어요. 내 동생이 내가 관리를 안 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관리를 하고 내 동생을 누가 와서 때리면 가서 복수를 하고 이런 식의 이제. 근데 의외로 잘 됐어요. 잘 돼가지고 액토주에서 이제 투자를 받았죠. 그래서 다시 축구 게임을 만들어요. 같이 하시던 분들이 다 축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회사에서도 코딩하는데 막 맨체스터 유니폼 입고 있고 막 그런 분들 모시고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축구 게임을 만들 거냐 그랬더니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축구 게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매니지먼트 게임인데 제가 게임이라면 웬만큼 하는데 저희 개발자들이 그 게임을 가져왔을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임이냐 그랬더니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해줬지만 결국 제가 그 게임 접을 때까지 그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헤맸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야, 이 게임은 누가 하는 거야? 그랬더니 전 세계에 매니지먼트 게임을 좋아하는 유저가 100만 명이 있다면 그 100만 명 중에 10만 명을 타겟팅해서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 게임을 좋아할 거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글로벌 1500만 다운로드를 그 게임 갖고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매출을 못 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게임을 다 만들 때가 되니까 이분들이 와가지고 근데 개발은 거의 다 됐는데 축구 선수들 IP를 사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얼마니? 그랬더니 2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20억을 준비를 못 해놓고 있었죠. 축구 게임만 만들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근데 다행히 액토즈 소프트가 너무 하고 싶어 해가지고 그러면 초상권을 사주면 퍼블리싱을 계약을 해주겠다. 그래서 어떻게든 런칭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깨졌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죠. 예상에 없는 결과가 드러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초상권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 이런 과정들을 겪고 이제 처음으로 다시 세 번째 회사가 된 거예요. 스프링컴즈가.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거죠. 정말 새로운 쪽으로 뛰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경험의 합이 이렇게 하면 잘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인앱 기반의 RPG 게임만 계속 하던 사람이 전혀 상관없는 퍼즐이나 라이트 게임을 하게 된 거예요. 이유는 사실은 핵심 이유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제가 제일 뒤쪽으로 가볼게요. 제가 제일 근데 혹시
그 전에 제가 특강하는 거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다행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마케팅 모델 설명할, 사업 모델 아니면 전략 모델 설명할 때 쓰는 가오가멜라 전투 장면을 도표화한 겁니다. 이 얘기를 항상 드려요. 항상 드리고 항상 저는 이거를 생각해요. 어떤 문제에 부닥치면 전쟁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전쟁론을 가지고 마케팅 불변의 법칙 쓰신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하여튼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전쟁론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저희가 절대로 NC소프트나 넥슨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얘기죠. 뭐냐 그러면 인류 역사에서 적은 수의 군대로 많은 수의 군대를 이긴 전투는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삼국지의 제갈공명 이런 분들 보면 굉장히 신기묘묘한 전법을 펼쳐가지고 뭐 조조나 송건군을 격파하는 장면이 나오니까 신은 나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굉장히 픽션에 가깝습니다. 예.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은 인류 역사의 전쟁을 모두 분석해 놓은 집합이에요. 근데 거기 나오는 얘기는 그냥 이기려면 수가 많으면 된다. 입니다. 예. 별거 없어요. 예. 6.25 때 미군이 와서 도와줬지만 예. 중공군들이 내려왔을 때 별거 없었잖아요. 예. 총을 아무리 쏴도 계속 와요. 예. 방법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전쟁론을 가지고 마케팅 전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사보십시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텐데 거기에 내용의 요약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1위는 예. 싸울 필요가 없어요. 내가 충분히 파일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확보한 파일을 안 뺏기면 됩니다. 예를 들면 코카콜라. 예. 우리 맛있어요 라는 얘기 안 해요. 예. 원래 콜라는 상쾌하고 맛있어야 되는데 코카콜라는 그냥 바다에 뛰어들고 예. 산타가 와가지고 선물 주고 온 가족이 즐거워요. 예. 그냥 예. 그 정도면 예. 충분히 예. 자, 그럼 누가 싸우냐? 2등이 싸우죠. 왜? 1등을 뺏어야 되니까. 그래서 펩시가 뭐라 그래요? 눈 감고 보니까 우리가 더 맛있는 애잖아요. 그죠? 그래서 2위는 끊임없이 공격을 하죠. 그리고 3위가 있어요. 3위는 예를 들면 자동차로 말하면 집 같은 거? 집. 예. 우리는 자동차 시장은 잘 모르겠는데 집 하나는 최고로 잘 만들어 인 거죠.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나는 FPS 전문 개발사니까 죽을 때까지 FPS만 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우리만큼 FPS는 잘 못 만들어 이러면 한 3위 정도 할 수 있다. 그런데 1위, 2위, 3위 그리고 나머지가 됩니다. 예. 여기 혹시 NC, 넥슨 오신 분 계세요? 아, 그러시구나. 아니, 왜 여기 와 계세요? 그, 화요일 저녁에, 이렇게 와가지고 이거 듣는 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차라리 2시간 동안 술을 드시면 훨씬 밀도 있었을 텐데, 최선을 다해서 뭔가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예, 저분 빼고, 자, 우리는 전부 나머지가 되는 겁니다. 스프링 컴퓨터도 나머지고 다 나머지예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는 수성할 파이도 없고 공격할 대상도 없고 측면 공격을 할
그런 전문성이나 그 정도의 레퍼런스를 갖고 있지 않은 대부분의 인디, 중소, 중견 개발사는 그냥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어요. 원래 전 세계의 모든 어떤 계층간이라던가 자본간이라던가 모든 거는 상위 굉장히 소수를 제외하면 전부 나머지가 됩니다. 자, 우리가 나머지에서 1, 2, 3위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아까 다시 창업하는 시점으로 돌아가 봅시다. 2번 망했어요. 굉장히 많은 돈을 까먹었죠. 더 까먹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더 까먹을 돈을 가져와도 1, 2위가 싸우는 방식으로 절대 싸울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비가 초창기에 RPG를 모바일로 만들 때 3억, 5억 들어가던 게 30억, 50억 들어가고 있는데 내가 30억, 50억을 어떻게 조달할까? 그리고 30억, 50억을 설령 조달하면 그 30억, 50억짜리 게임을 만들 좋은 개발자는 어디 있을까? 그 사람들이 나랑 같이 할까? 더 좋은 조건의 회사가 있는데 불가능하구나. 자, 그럼 두 번째. 좋아. 그러면 차라리 IP가 요즘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으니 IP를 가져오자. NC가 가지고 제가 한번 NC를 찾아갔던 적은 있어요. 제 일 때문이 아니고 친구가 이제 RPG 중견 개발사를 하는데 그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IP를 한번 그래도 달라고는 해보자 하고 갔었죠. 근데 IP에 대한 공고한 벽이 생겨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RPG 그 유명한 IP가 안 되면 일본 가서 받아올까? 미국 가서 받아올까? 역시 그것도 잘 아시는 넷마블이 가져오고 뭐 NC가 가져오고 넥슨이 가져오죠. 그러면 IP를 가져와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리고 IP를 가져오게 되면 글로벌 전개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떤 섹터만 받아요. 넌 한국만 해. 한국 성공하면 일본 줄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 잘 안 되면 딴 나라 못 가고 바로 거기서 죽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개발하는데 관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야, 이거는 우리의 아이덴티티하고 맞지 않으니 바꿔라 어째라 이러다 보면 개발을 한 1년 만에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2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저랑 창업해서 지금 같이 하는 친구들이 사실은 짱구 온라인을 만들었다가 그래서 망했어요. 2년 생각했는데 검수 받다가 4년이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또 문제가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한 게 중국 게임. 어쨌든 저는 사업 전략과 마케터 출신이니까 차라리 중국에 가서 게임을 가져와 서비스를 해야겠다. 그랬는데 또 이제 넥슨이 가가지고 20억씩 주고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가 없는 거예요. 사실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 게임들이 구글 상위권 매출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것들이 예측은 됐지만 실제로는 그만한 자금력이 안 되고 또 원샷 원킬 못하면 또 죽고 그러면 저는 3번 망하니까 이것도 불가능하겠네 라고 하는 3가지 측면의 약점을 다 이제 알게 된 거죠 스스로. 그래서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와서 또 이 도표를 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구나. 그래서 역사상 2가지 굉장히 감흥을 주는 전투가 있어요. 첫 번째가 알렉산더 대왕의 가우가멜라 전투입니다. 20만 명하고 4만 7천 명이 싸워서 이겼어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이죠. 이 2가지가 있는데 가우가멜라 전투 얘기를 하자면요. 알렉산더 대왕이 어릴 때부터 뭔가 끼가 보였죠. 아버지인가 누가 실타래를 풀어라 그랬더니 남들은 실타래 풀려고 노력하는데 칼로 잘라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우가멜라 전투도 그랬어요. 사실은 이때까지 알렉산더 대왕이 이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모루와 망치라고 하거든요. 모루와 망치 전략을 쓰기 전까지는 늘 전쟁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 같이 서요. 벌판을 사이에 두고 여기 앞에 있고 우리 편 여기 있어요. 그리고 자 전쟁 시작 그러면 가서 붙어요. 앞에는 전차 부대가 서요.
뒤에는 보병, 기병, 창병 이렇게 쓰죠. 근데 늘 똑같아요. 이렇게 가서 부닥쳐요. 그러니까 20만 명이 있고 5만 명이 있으면 절대로 못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조건 앞에서 달려오기 때문에 4대 1 되죠. 4대 1. 4명에서 1명을 때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요? 뭐 가끔 뭐 관우나 역포급이 있다면 몇 명은 더 이겨낼 수 있지만 결국은 5만 대 20만이면 그냥 앞으로 가서 부닥치면 불가능한 전투예요. 저희가 지금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방식의 대부분의 전투 방법이 제가 마케팅이 전투라고 표현하면 아마도 그렇게 싸우는 거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게릴라전을 해야 되는 나머지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가우가멜라 전투를 다시 돌아보니 이렇게 되는 거죠.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와서 붙었는데 이때는 굉장히 특이한 상황을 연출해요. 뭐냐 그러면 기병대가 옆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처음이었어요. 항상 앞으로 갔는데 옆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당황한 거죠. 이건 뭐지? 딱 그거 하나입니다. 이거 뭐지? 그래서 앞으로 달려오던 애들이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전차는 앞으로만 갈 수 있어요. 옆으로 기동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올 줄 알고 갔는데 옆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을 하죠. 요거 하나의 포인트가 제가 항상 어떤 강의에 가든 먼저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저희는 그러니까 스프링컴즈가 이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건 아니지만 저희는 시장에서 앞으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알렉산더 대왕의 기병대가 옆으로 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과업이, 우리의 미션이, 우리 회사의 사명이 직진하지 말고 이 한 번에 옆으로 가는 거를 어떻게 연출하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명운이 바뀌고 내 프로젝트의 명운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를 먼저 말씀드려요. 그래서 아펜딕스인데 항상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계속 그 고민을 하시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사소한 거 가지고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너무 난해한 얘기인가요? 난해했나요? 아니죠. 상식적인 얘기 드리고 있어요. 관성을 이겨내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게임을 런칭을 해요. 그리고 구글에 피처 신청을 하죠. 운 좋게 피처가 됐어요. 근데 대부분 제 동료 친구들이 와서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와, 요즘 구글 피처 받는데 왜 이렇게 효과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데? 라는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희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구글 피처를 신청할 때 전환율 목표를 잡아놓고 전환율 목표가 될 때까지 일단은 A/B 테스트를 하면서 계속 갈고 닦습니다. 대부분은 이래요. 일단은 피처 신청을 해요. 피처 신청을 해가지고 피처가 되죠? 그러면 회사가 축제 분위기가 돼요. 와, 이제 우리 팔자 고쳤다. 근데 피처를 받았더니 한 30만 들어왔어요. 라이트 게임. RPG는 더 안 들어오죠. 30만이라도 들어왔어요. 100만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저희는 100만이 들어와요. 저희는 피처를 받으면 대충 이렇게 계산해요. 야, 이제 100에서 150만 더 들어왔네? 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회사는 30만, 20만 이렇게 들어와요. 왜냐? 아이콘에 대한 고민을 전혀 안 하거든요. 그냥 아이콘은 예쁘면 돼요. 진짜 웃긴데 제일 많이 쓰는 아이콘이 예쁜 여자 얼굴을 씁니다.
그리고 최근에 구글 세미나에서 구글의 피처 담당하시는 분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네가 통계를 내보니까 구글이 데이터베이스가 강한 회사인데 앞으로는 여자 얼굴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라고 했습니다. 예, 이미 속된 말로 약발이 빠져버렸어요. 근데 대부분 제가 최근에도 이제 제가 친한 대표님이 게임을 이제 런칭한다고 또 이제 단톡방에 올려서 들어가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또 예쁜 여자 얼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좋아하시는 분이라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신뢰를 무릅쓰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대표님, 여자 얼굴 아이콘은 안 쓰시면 안 될까요? 라고 했더니 근데 방법이 없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없는 것 때문에 잘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분한테는 굉장히 죄송하지만 그분이 아이콘을 바꾸지 않으면 다운로드 촉발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로. 이거는 제가 장담하는데 절대로 전환율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아이콘, 슬로건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이제 공식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저희 회사 게임들을 구글에서 스프링컴즈 치면 쭉 나오거든요. 한번 보세요. 아이콘들이 그냥 되게 심플해요. 퍼즐이면 퍼즐이야. 벽돌 깨기면 벽돌 깨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게임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이 아이덴티티가 전혀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를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지부조화 얘기가 뒤에 나올 텐데 마찬가지예요. 아이콘에서도 인지부조화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나는 이 게임이 너무 예쁘니까 S엔진즈 하고 들어갔는데 RPG예요. 그러면 실망하는 거죠. 전환율이라는 건 굉장히 심플해요. 구글이 글로벌 피처를 해주면 예를 들면 200만에서 300만 정도의 뷰가 생겨요. 그거를 지나가는 유저들이 보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전환율 40%를 만들어 놓고 출발해요. 그러니까 200만이 보면 80만 다운로드가 나와요. 근데 10%의 전환율을 만들어 놓고 하면 200만 해봐야 20만 나와요. 출발점이 달라요. 4배 차이 나죠. 그리고 여기서 또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게 그 다음에 리텐션 부분이 오는데 자 200만 해서 80만 다운로드를 받은 게임과 20만 다운로드를 받은 게임이 오늘 랠리를 시작해요. 근데 일주일 리텐션이 저희가 한 8% 정도를 하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40% 잡으면 48에 30, 32만 명이 일주일 후에 남죠. 근데 여기가 리텐션이 10%대예요. 5%대예요. 8%대예요. 그러면 일주일 후가 되면 싹 없어져요. 그냥 그래서 항상 제가 어디 가서든 말씀드리지만 이거 자동으로 돌아가는 기능이 있나요? 빨리 끝내라는 얘기가 어디서든 그냥 딱 2가지만 이거는 사실은 전환율은요 개발자분들이 안 해주셔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진짜로 회사 대표님이나 아니면 마케팅 하는 분이나 아니면 경영에 참여하는 분이 성의만 있으면 구글의 A/B 테스트에 올려서 계속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디자이너한테 가가지고 좀 사정해가지고 만들어서 해보는 거죠. 근데 보통은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하니까 페이스북에 제 친구 대표님들 보면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이거 4개 올려요. 아이콘 4개 올리고 이 중에 선택해 주세요 그러죠. 그래서 선택 많이 한 거를 게임에 올려요. 망합니다. 이거 한국 사람만 한 거예요. 글로벌 런칭해야 되는데. 두 번째, 개인의 취향 완전히 너무 샘플링이 적잖아요. 그냥 회사 대표님들끼리 주고받아요. 덕담. 아이콘 너무 예뻐요. 아름다워요. 매력적이에요. 그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유저한테 물어야 돼요. 유저한테.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한 4개 정도 만들어가지고 올려요. 그래서 예를 들면 4개 중에 하나가 독보적으로 높으면 걔를 선택을 하죠. 근데 혹시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어떤 거는 그러니까 전환율이 35%인데 어떤 건 37%야. 이러면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러면 2개만 빼가지고 다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환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아이콘을 먼저 만들어 둔 다음에
그리고 아까 37%와 35%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나를 일단 예비로 들고 있어요. 그리고 피처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피처가 되면 그때 1등한 놈을 가지고 일단은 겁니다. 예. 그리고 2, 3일 지났는데 갑자기 다운로드 속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봤던 두 번째 거를 올리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굉장한 정성이 필요해요. 예. 런칭해놓고 아이콘 올렸으니까 이제 들어오겠지. 피처 받았으니까 행복해.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예. 피처를 받은 순간부터 사실은 승부가 시작되는 거죠. 피처를 받으면 걸리는데 제가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3주 평균 걸려요. 3주 동안 A/B 테스트를 계속 하는 거죠. 예,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래서 아이콘의 이미지를 최대한 잘 가져가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한 줄 슬로건이 중요합니다. 예, 여기 있는 신비로운 보석과 함께 펼쳐지는 끝없는 모험. 예. 우리 게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잔뜩 씁니다. 막 별표, 하트 붙이고 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3줄, 4줄, 5줄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정말 통계적으로 검증이 됐는데 2줄 넘어가면 의미가 없어요. 예. 우리만 의미 있어요. 우리만. 예를 들면 게임 잘 되면 버스 광고하면 우리 회사 직원들이 주로 다니는 동선에다 하잖아요. 기분 좋으라고. 예,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2줄 넘어가면 안 되고 한 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심플하게 한 줄. 예. 게임 아이콘을 보고 들어와서 다운로드 받고 싶었는데 보니까 심플하게 한 줄이 있어. 매력이 느껴지네. 예. 대신에 한국어를 그대로 번역을 해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하시는 것보다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또 마찬가지로 성의가 필요한데 한국어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검증이 되면 그 다음에 영어를 가지고 조금씩 바꿔보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 같은 단어를 나열해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국가별로 이 사람들이 이 글자만 보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누르는구나라고 하는 어떤 슬로건까지 찾아내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처음에 런칭을 하면 일단은 번역해 준 대로 일단 가져갑니다. 예, 이 한 줄 슬로건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일 돈 많이 벌어주는 국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북미나 일본. 예, 그런 나라는 광고 20PM이 16불, 18불 나와요. 예, 유료 결제 한 번 받는 것보다 훨씬 매력이 있죠. 그런 데는 이 슬로건을 가지고 또 계속 연구를 하는 거죠. 예, 다른 슬로건을 써봐요. 예, 무슨 얘기냐면 한국을 한 번 하고 번역을 해가지고 쫙 뿌려놨으니까 자 우리는 놉시다가 아니라 이제 국가별로 이제 매출 좋은 데를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 슬로건을 또 연구를 하시면 훨씬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딱 구글 다운로드 받으러 들어갔을 때 뜨는 이 상단의 그래픽 이미지, 이것까지 세 가지가 잘 조화가 되면 전환율이 50%대까지도 올라가는 걸 경험했어요. 그러면 정말 꿈 같은 일이 벌어지죠. 구글에 피처를 해주면 150만 다운로드가 일주일 만에 들어와요. 근데 구글에 피처를 받았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15만이에요. 최근에 여기 그 대표님 안 오셨겠죠? 예. 어떤 대표님한테 물어봤어요. 뭐 구글에서도 받고 어디서도 받고 다 받으셨는데 다운로드 얼마나 나왔어요? 그랬더니 한 70만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 정도면 저희는 500만 받았을 텐데 라고 했는데 그 결정적인 차이가 그 정말 우리한테 주어진 최고의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이 놓치게 되는 기회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A/B 테스트 툴에 대한 얘기를 하면 너는 구글에서 뭘 받아먹냐 그러는데 우리한테 돈을 벌어주잖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이 소규모 개발사들한테는 사실 우리가 이 툴을 만들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개발자분들이 여기에 투자가 돼서는 안 되죠. 근데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진짜 써보시면 아시지만 이 세 가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시면 굉장히 다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죠. 장르별 평균도 확인할 수 있어요.
국가별로 평균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예. 완벽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 퍼즐 장르 게임의 평균은 전환율이 얼마고 우리는 얼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거를 확인을 하면서 계속 갈고 닦으시면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리텐션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모든 거에 적용된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냥 샘플링으로 말씀드릴게요. 퍼즐이나 이런 스테이지 방식의 게임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RPG도 스테이지가 있으면 아마 이런 게 될려나 모르겠는데 이제 전환율을 잡았어요. 근데 우리 게임의 유저가 어디서 빠져나가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에 한번 이제 어떤 회사에서 우리가 이제 스프링컴즈가 이제 어쨌든 라이트 게임을 잘한다고 해서 게임을 가져왔어요. 글로벌한 IP까지 붙어 있었죠. 근데 저희가 전환율을 보고, 리텐션을 보고 포기했어요. 일주일 8%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얘는 저희가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해도 이거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말 열심히 해도 한 2, 3% 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2, 3% 잡아봐야 11%대. 그러면 또 피처를 받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꾸 움직여야 되는구나 이게. 그래서 피처를 받아도 백약이 무효합니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피처를 2번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총 매출이 700만 원이에요. 총 매출이. 피처를 한 번 받으면 매출이 제가 보기에는 월 아무리 라이트 게임이라도 1억 이상 나와야 되는데 전체 2번의 피처 동안에 700만 원. 이거 어떡하지? 계속 돌아가네요. 잠깐만. 리텐션 얘기를 그만하라는. 하여튼, 그래서 사실은, 전환율을 잡았는데, 결과론적으로 우리 게임을 하는 유저들이 계속 남아있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이거 자체도 구글 플레이의 디벨로퍼 콘솔에 들어가면, 이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페이지가 주어집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평균치를 다 넣어요. 그래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거죠. 이번 퍼즐 1스테이지는 한 번에 통과하는 게 100%라야 된다. 두 번째는 99%, 세 번째는 97%, 뭐 이런 식의 어떤 자기네 나름의 밸런스를 넣죠. 그리고 돌려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이렇게 노란색, 경고, 빨간색, 큰일 났어.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리텐션에 문제가 되는 구간을 계속 개선을 하시면 돼요. 개선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성공률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다시피 굉장히 경이적인 그래프가 나와요. 일주일 리텐션이 47%, 49% 나오죠. 이거는 사실은 이제 아이폰에서 나온 숫자인데 구글 유저들이 충성도가 조금 낮아요. 그래서 구글은 한 38%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30%를 넘겨놓으면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리텐션 플러스 7을 잡아가기 위한 노력, 그리고 전환율에 대한 노력,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계속 갈고 닦는 게 사실은 어떤 마케팅 활동보다 중요합니다. CPI 돌리고 NCPI 돌려서 넣어봐야 이 두 가지가 해결이 안 되면 그냥 돈은 흘러가요. 광고 하시는 분들한테 나눠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꼭 고려하시고 레벨도 밸런스를 잘 하시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사실 라이트 게임 비즈니스는 저희는 딱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다운로드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낼 거냐와 안 지우게 할 거냐 두 가지 포인트를 계속 찾아가는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촉진하는 방법이 아까 얘기했던 아이콘, 슬로건, 메인 페이지의 창, 그리고 지우지 않게 하는 뒤에 뭐 다운로드 용량도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리텐션을 계속 받쳐줄 수 있고 오늘 했다가 일주일 후에 뭐 좀 더 해볼까 하면서 들어올 수 있는 그 여력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 사실은
화요일 날 저녁에 친구들하고 술 안 드시러 가서 이거 하나만 아셔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저희 게임 나중에 다운로드 받아서 15스테이지를 무조건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그러면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스테이지가 확 깨집니다. 예.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별점 주세요가 나와요. 예. 대부분이 별점을 주세요라고 하는 포인트도 잃어요. 그냥 어떤 스테이지가 끝나면 별점을 주세요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 거는 15스테이지를 딱 가면 내가 뭔가 하나 이렇게 그럴듯한 거를 누르면 스테이지가 한 번에 깨져요. 대부분이 거의. 예, 굉장히 시원하게 깨져.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폭탄이 막 터지면서 쭉 해가지고 팡 터져요. 예,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별점 주세요가 나와요. 예, 기분이 달라요. 예. 저희가 보통 스테이지 구성할 때 100판까지는 거의 큰 어려움 없이 가게 만들거든요. 근데 첫 번째 판부터 14판까지도 그렇게 난이도 없이 왔지만 15판째 너무 재밌게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별점을 주세요라고 하니까 거의 5점을 주세요, 그냥. 예.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별점 주세요라고 하면 별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만 저희가 선물을 드렸잖아요. 굉장히 기분 좋게 깨드렸으니까 5점은 가볍게 주는 거죠. 예. 사실 피처 신청할 때 4점 밑으로 가면 피처 신청 안 돼요. 피처 받았는데 4점 밑으로 떨어지면 떨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초반에 들어오신 분들이 5점 주고 시작하니까 평균적으로 저희가 피처 신청하고 나서 시간이 아무리 가더라도 4.5 밑으로 떨어진 게임이 없어요. 대부분이 4.5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들어오신 분들이 계속 그 정도 별점을 주거든요. 그 이유는 그 스테이지에서 굉장히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딱 나와요. 예, 짠! 점수 주세요. 이 포인트만 아셔도 별점 관리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해결될 거예요. 물론 서버가 다운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서버 기반의 게임을 안 만들어요. 예. 서버가 붙으면 원가가 많이 들어요. 그죠? 예, 서버 관리, CS, 여러 가지.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관성에서 탈출할 때 늘 생각하고 있던 서버가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예, 를 벗어났어요. 왜냐하면 서버로 하는 회사들은 너무 강력한 회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회사는 거기서 경쟁할 게 아니고 서버 없는 비행기 tas는데 게임 해볼까 했는데 리니지는 안 돌아가는데 우리 건 돌아가는 거죠.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 제수자 마켓도 들어가요. 제수들도 해라. 너네 뭐 어차피 통신 안 되지만 게임은 돌아가지 않니?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나름 고려하시면 도움이 되고, 그리고 중국에서 저희가 게임이 나오면 하루 만에 복제를 하죠. 그러면 저작권 대응 같은 걸 해야 되는 게 원래 상식인데 안 해요. 그냥 알아서 서비스해. 우리 브랜드나 노출을 시키고 있자. 언젠가는 얘들이 한국의 어떤 우리 게임의 유저가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서버단에서 관리를 하거나 컨트롤 하거나를 줄이면 서버비, 다운로드 CDN 이용료, 또 어떤 서버 문제로 인한 유저들의 별점 테러 같은 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서 저희는 그 방법을 쓰는데, 그게 꼭 맞다라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 방법도 굉장히 효용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간 관리 차원에서 시계를 좀 봤습니다. 지루해서 본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지루하실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계속 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광고용 게임, 죄송합니다. 오늘 혹시 RPG나 미드코어 만드시는 분들이 오셨으면 원래 본업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를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냥 라이트 게임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상식선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라이트 게임을 하니까 라이트 게임 베이스로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이 사실은 한 번에 150만, 200만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쭉 올라가는 건 불가능해요, 원래. 대부분 그거를 기대하지만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저희도 처음에 회사를 설립할 때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 그러면요. 직원이 4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2천만 원만 벌면 먹고는 살겠다. 예. 그래서 게임을 10개를 만들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만들어서 히트하고 계속 가는 게 아니고 10개를 계속 만들어 가지고 하나가 300만 원을 벌면 한 달에 3천만 원을 벌겠지라는 가정이었어요. 예. 그래서 게임 하나가 하루에 10만 원을 벌면 한 달에 300만 원 벌잖아요. 그런 게임 10개 갖고 있으면 한 달에 3천만 원 들어오니까 일단 회사 돌아가고 계속 게임 만들고 그러다가 뭔가 터지면 좀 올라가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뭐를 준비했냐 그러면 우리가 계속 게임을 런칭하면 우리 게임의 유저가 생길 거잖아요. 이 유저가 우리 다음 게임이 혹시 피처를 못 봤더라도 우리 게임으로 유입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게임만의 UI를 사전에 만들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냐 그러면 저희 게임은 상단하고 하단하고의 이 부분을 일단은 없다고 생각하고 게임을 개발해요. 예. 저희 게임 나중에 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윗단하고 아랫단은 다 날려버리거든요. 그래서 딱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게임을 개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밑에 단하고 위에 단은 계속 일관되게 가져가기 위한 거예요. 일관되게. 근데 그 일관되게 가져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띠 광고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 그러면 스테이지 20개를 깨고 나면 얘가 이제 중간에 딱 나와요. 그래서 계속 따라다녀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쓰냐 그러면 우리 게임이 신규 런칭되면 이 띠에 우리 게임 광고가 들어가요. 그리고 다음 게임이 나오면 2개 게임이 또 다음 게임에 광고를 넣어요. 3개가 나오면 이런 식이죠. 그래서 지금은 저희 게임 하나가 런칭이 새로 되면 피처 받기 전에 한 20만 정도 다운로드를 확보하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한 20만 정도 다운로드가 확보가 되면 한 달에 한 3천만 원 정도는 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게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처를 안 받아도 기본적으로 그 게임을 만든 보람이 생깁니다. 근데 그게 기본적인 규약을 미리 만들어 놓고 출발했냐 안 했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처음에 출발할 때 그 규약을 생각했던 것처럼 여러분 입장에서도 아마 그 규약을 미리 이제 우리가 앞으로 게임을 10개 만들자, 5개 만들자, 어떤 규약이 있으면 내부에서 그걸 하는 거를 찾아내시고 어디에 그거를 붙일지를 연구하시고 통일된 규격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그 부분에서 말씀드릴 게 띠배너, 그러니까 애드몹 띠배너가 이제 상단에 있냐 하단에 있냐에 대한 어떤 그 의견들이 있는데 저희는 상단에 넣습니다. 왜냐하면 하단에 넣으면 돈을 좀 더 벌 수 있어요. 근데 실수로 누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유저들이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서 안 하게 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어떤 매출의 상승을 포기하는 게 낫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에는 띠배너 나오는 자리를 빼두고 그 다음에 동영상 광고나 이런 거를 띄우는 자리를 빼두고 그리고 밑에 우리의 아이콘들 아니면 게임에 대한 소개를 하는 걸 빼두고 나머지를 게임으로 쓰고 그리고 스테이지 안내에서 중간에 띠배너를 설치한다. 이게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포인트고 그 띠배너도 광고를 올리기 전에 어차피 우리 유저가 한 번 들어와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제일 좋으니까 또 마찬가지로 A/B 테스트를 합니다. 아이콘만 A/B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자체 광고도 이렇게 저렇게 A/B 테스트를 해가지고 유저들이 아무 생각 없이 누를 수 있는 최적의 띠배너나 아니면 뭐 큰 배너, 중간 배너, 아니면 전면 배너를 어떻게 구성할지도 계속 고려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전환율, 리텐션, 그리고 인하우스에 대한 얘기할 때 계속 같은 거가 A/B 테스트를 말씀드리는데 정말 이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활용을 잘 하시면 웬만한 운영 툴 가지고 마케팅 비용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메리트가 있어요. 저희 같이 작은 회사들은 투자를 얼마나 최소화하면서 유저 풀을 확보할 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광고들이
각각 부분에 배치가 되죠. 예. 자, 이제 인지부조화 부분 말씀드릴게요. 인지부조화는 원래 심리학 용어에서 출발했죠. 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와 다르네? 예, 이겁니다. 심플하게. 요번에 이제 트레저 블라스터라는 게임을 출시했고, 이전에 후르츠 포레스트라는 게임을 출시했습니다. 인지부조화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생각한 것처럼 게임에 들어가 보니, 그 안에, 똑같은 내가 생각했던 게 있더라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후르츠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과일을 숲에서 이렇게 모으는 거를 세계관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면 정글 소년 타잔이 나오는 거는 그럴만도 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뭐 여기 뜬금없이 건담이 나와요. 이러면 유저가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있을 만한 상황이 연출되는 게 중요해요. 아까 아이콘 말씀드릴 때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전환율을 요행이 잘 잡아와서 들어왔는데 쉬운 게임 같았는데 처음에 튜토리얼부터 어려워 라는 순간 떠나요. 예. 우리는 유저가 떠날 수 있는 환경을 최소화시켜 가는 게 중요한데 유저가 들어오자마자 떠나게 합니다. 왜? 쉬워 보이는데 어려워요. 예를 들면 여자 예쁜 캐릭터가 샤방샤방 웃고 있는 아이콘이라서 쉬워 보여서 들어갔는데 하드코어 RPG가 나와요. 그러면 바로 접죠. 예. 이런 것들이 인지부조화의 기본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트레저 브레스트 같은 경우는 세계관이 땅을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광부가 나와요. 예. 돌이 나와요. 곡괭이가 나와요. 이런 식이죠. 예. 절대로 이거가 내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맞구나, 틀리지 않구나라는 지속적인 인지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개발자분들이 혹시라도 뭔가 유니크한 거를 우리 게임의 세계관에 녹여놓고 싶어서 전체적인 이 세계관의 흐름에 위배되는 뭔가를 넣는 순간 유저의 머릿속을 헷갈리게 하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된다. 그래서 세계관 자체와 그래픽의 어떤 리소스를 설계할 때 전체적인 톤 앤 매너가 맞느냐. 우리 게임이 쉬운 게임이면 쉬운 그래픽풍으로 가는 거고 어려우면 어려운 그래픽풍으로 가는 거가 맞느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뭔가 오판이 생기면 유저가 게임을 딱 켰다가 다시 나가요. 그 나가는 숫자도 무시 못합니다. 잡아오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저희 게임이 광고를 돌리면 미국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16불 정도 받는데 그럼 다운로드 돈이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 돈을 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죠. 그리고 코어 루핑 시스템이라는 거는 저희 회사에서 쓰는 이제 저희만의 단어인데 쉽게 얘기하면 타격감입니다. 타격감. 근데 되게 재밌는 게 RPG에서 타격감이라는 거는 논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게임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이번에 새로 나온 게임인데 타격감 너무 좋아. 아니면 뭐 집단을 베는 것 같이 뭔가 이렇게 허전해. 막 이런 얘기하는 그 타격감이라는 거가 라이트 게임에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라이트 게임이니까 타격감은 고민하지 말자. 원래 라이트 게임은 타격감이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RPG에서 타격감을 이루는 요소는 굉장히 심플해요. 캐릭터가 예를 들면 몬스터를 사냥할 때 때릴 준비를 하고 때리고 그 다음에 이펙트가 터지고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 그 사이에 사운드가 뭐 퍽이라던가 탁이라던가 뭔가 생기겠죠. 이 전부가 정확하게 유저의 인지와 일치할 때 타격감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여운이 와야 되는 자리에 이펙트가 늦게 터지거나 사운드가
뭔가 맞지 않으면 이 전반적인 것들의 흐름이 깨지죠. 그러면 타격감이 별로인 게임이 돼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예. 뭐 예를 들면 후르츠 포레스트는 마지막에 이제 크리티컬 터질 때 일본의 빠찡고에서 빠찡고가 터졌을 때 느낌을 주자.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크리티컬이 막 터질 때 기분이 너무 좋아요. 빠찡고에서 터져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 제가 돈을 얻고 있는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라이트 게임이라도 그 부분에 대한 고려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우리의 사운드는 유저가 좋아할 만한 사운드인지, 우리가 터치를 했을 때 내가 예상하는 속도로 블록이 따라오는지, 아니면 나보다 늦는지. 제가 많은 퍼즐 게임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제가 생각보다 늦게 가거나 아니면 뭐 슬쩍 밀어도 되는데 꾹 눌러야 되거나 이런 거 자체가 터치감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이것들의 이펙트가 어떻게 터지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그냥 껍데기만 만들어내요. 사운드 적당히 넣고 움직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뭐 이펙트 이런데, 사실 이것들이 정말 조화롭게 될 때 아까 초반에 강조드렸던 다시 리텐션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보람 있는 게, 저가 이제 그 게임을 잘 모르던 이제 저의 그 게임 업계 동료, 특히 여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와, 스프링 컴즈 게임은 뭔가 잘은 모르지만 타격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때 기분이 제일 좋아요.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됐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도 잘 몰라요. 그 타격감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퍼즐 하는데 뭔가 이상하게 이런 게 타격감인가 라는 걸 느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계속 뭐라 그러죠? 그 테스트 마지막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맞는 타격감을 가지고 있냐, 슬라이딩이 정말 자유롭게 되냐, 이펙트는 정말 제대로 썼냐에 대한 거를 계속 고려하시면 훨씬 리텐션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그게 흥행으로 이어진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팁입니다. 몇 가지 팁인데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알고 있어야, 대부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통 이제 우리가 돈이 없다 보니까 마케팅 지원 사업 같은 걸 받으면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오는 분이 계세요. 아, 이번에 마케팅 지원 사업에서 5천만 원을 받았는데 이걸 페북에 쓸까요? CPI를 돌릴까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여쭤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CPI 위주로 자꾸 생각하세요. 근데 진짜 CPI 광고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이제 CPI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라이트 게임하는 회사가 랭킹 상위권 인기 순위에 진입하면 뭐 하겠어요? 그건 진짜 의미 없거든요.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만족, 우리 회사의 만족, 직원들의 만족이에요. 실제로 이걸 부스팅 해가지고 CPI로 다운로드를 올려봐야 이거는 정말 바보들이 나는 짓입니다. 특히 글로벌 원빌드로 가는 게임이 전 세계 유저 타겟팅으로 다 해야 되는데 5천만 원 가지고 어디다가 하겠어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런 중요한 타이밍에 좋은 자산을 받으면 우리가 다시 해야 되는 일은 전환율과 잔존율을 다시 개선하기 위한 또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올가닉 유저를 확보할 수 있는 비용으로 집행을 하는 거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브라질이나 인도 같은 시장에 유저를 타겟팅 해가지고 올가닉으로 NCPI라고 그러죠. NCPI를 통해서 유저를 유입을 시키면서 그걸 가지고 아까 전환율 부분에 얘기 드렸던 AB 테스트, 그 다음에 리텐션 강화, 이 부분에 집중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일즈를 위한 비용으로 쓰지 마세요. 테스트를 위한 비용으로 철저하게 기획해서 쓰시는 게 이 아까운 돈을 놓치지 않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근데 희한하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는 CPI를 해가지고 인기 순위에 차트에 진입하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거는 진짜로 뭐 리니지급이나 이런 게임들의 선수들의 싸움이지 예,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진짜로 필요하시면 미국이나 일본에 쓰세요. 미국이나 일본. 예, 그냥 탁탁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했듯이 예, 전환 비용 뭐 18불, 16불 이런데.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UA를 이제 시작했어요. UA. 그동안은 UA를 거의 못 하다가 UA를 시작했는데 UA를 어디다가 하냐 그러면 미국에만 해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데려오는 유저 비용보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쓸 비용에 대한 부분이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일본이 저희가 아까 그 주어스 템플 보여드린 게 570만인데 570만 명 중에 유저가 10만 명밖에 없어요. 일본이. 근데 우리 매출의 3위예요. 북미하고 일본만 잡아도 예, 굉장히 다른 예, 결과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CPI를 태워서 하겠다. 그래서 유저 애퀴지션에 쓰겠다라고 하시면 미국이나 일본에 쓰세요. 나머지 뭐 인도에서 100만 명 들어온다. 굉장히 기분 좋아요. 근데 매출에 의미가 없어요. 예, 좋아하실 필요가 없어요. 특히 서버 갖고 계신 분들. 예, 그냥 예, CDN 이용료만 다 잡아먹고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런 부분, 동남아나 이런 데는 어찌 보면 유저풀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 우리가 100만 명 유저를 가지고 있어요. 뭐 이런 어떤 세일즈 포인트는 되겠지만 매출의 기여도가 가장 높은 거는 북미, 일본, 유럽이에요. 예, 그 시장 베이스로 굳이 CPI를 하시겠다면 하시고 나머지 시장에서는 정말로 아무것도 예, 안 하시는 게 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제가 말을 좀 많이 했네요. 나머지를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번역비 절대로 무시할 수 없어요. 예, 우리가 아무리 예, 스토리텔링에 대한 로망이 있겠지만 돈 벌고 하시면 되죠. 예. 근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게임을 만들 때 번역비를 고려하지 않아요. 예. 저희는 원래 출발할 때 아까 얘기했듯이 10개 정도 만들어가지고 3천만 원부터 벌어보자라고 시작했기 때문에 번역비가 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고 있어요. 모든 게임의 번역비가 이제 거의 안 들어요. 왜냐하면 같은 문구를 써가지고 한 번씩 번역을 돌려가지고 14개국어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퍼즐, 저 퍼즐, 뭐 다른 게임 가더라도 그냥 갖다가 엑셀에다 박아 넣는 거죠. 예. 이렇게 해놓으면 정말로 편합니다. 예. 돈이 안 들어요, 그 후로. 근데 뭔가 이렇게 뭐 진짜 세계관과 스토리텔링이 넘치는 게임을 만들자 이러면 정말 14개국 언어 하면요 기겁을 해요. 예, 게임 개발비보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낭만적인 생각이 있으면 차라리 타겟팅 하세요. 그냥 나는 미국에만 갈 거야. 예, 아니면 나는 뭐 대만만 갈 거야. 그래서 아예 타겟팅한 국가 언어 정도만 하시지 14개국 언어, 12개국 언어 무리해서 번역하지 마시고 예. 그리고 14개국 언어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러면 저희 게임을 다운로드 받아서 환경 설정에 가시면 14개국 언어가 뭐가 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냥 그게 아마 바뀌지 않을 겁니다. 예, 그동안 그러니까 같이 창업하신 분들이 2년 넘게 그걸 하고 저랑 해가지고 1년, 한 3개월 했는데 3년 넘게 갈고 닦은 포인트예요, 그냥. 그러니까 굳이 14개국 언어를 막 찾아보려고 고민하지 마시고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까보면 다 나와요. 어디 있구나. 그냥 그렇게 해서 하시면 글로벌을 전개할 때는 제일 추천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우리가 메인으로 타겟팅하고 있는 시장 언어만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무리해가지고 처음부터 다 하시면 이 번역비만 많이 들고 흥행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타겟팅한 시장을 먼저 하시고 그래서 매출이 좋으면 그때 가서 하나씩 하시는 거가 맞아요. 처음부터 무리해가지고 우리 이제 글로벌 원빌드로 나갈 거야 라고 해가지고 다 하시고 나서 하시면 후회할 일이 반드시 옵니다. 예. 그리고 용량 부분입니다. 용량. 저는 사실은 이제 유니티 코리아 한국 지사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친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코스 2D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질문을 받았어요, 그분한테. 아니 근데 배 대표님은 왜 우리 친분도 있고 유니티가 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유니티 안 쓰세요? 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유니티를 안 쓸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저희는 게임을 런칭할 때 15메가에서 20메가를 넘어가면 런칭을 안 하는 걸 원칙으로 개발을 해요. 그러니까 20메가가 넘어가는 게임은 런칭하지 않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글로벌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전환율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다운로드 용량이 크면 일단은 손을 안 댑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25메가, 30메가, 50메가 이렇게 갈수록 우리 유저를 우리가 줄이는 거예요. 예. 계속 줄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에서 20메가를 넘지 않고 한 18메가 정도에서 버전을 묶어서 하는데, 유니티를 쓰면 15메가를 일단 시스템이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3메가가 주어지는 거죠. 예.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코코스 2D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뭐 이거는 그냥 진짜 이상적인 얘기고, 예. 사실 요즘 뭐 코코스 2D 개발하면 갈 데가 없어요. 예. 갈 데가 없어서 권장드리고 싶진 않아요. 저희는 사실 이제 저희 개발자분들이 원래 그걸 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할 수도 있었던 환경이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프로그래머나 뭐 자기가 코딩 하시는 분이 있으면 어려운 게 아니니까 도전하시라고 권하고 싶지만, 대부분의 회사를 다니는 개발자분들한테는 이걸 권해드리면 다음 직장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너 뭘로 개발하니? 그러면 코코스요. 그러면 우리는 유니티 아니면 뭐 언리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예, 권하고 싶지 않은데, 다만 20메가 이하를 추구하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글로벌 원빌드를 만드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뭐 유니티를 쓰더라도 30메가를 넘어가지 않는 수준으로 개발을 하시면 훨씬 예, 전환율을 높이고 다운로드를 촉진할 수 있다. 틀림없이. 예, 우리 게임을 보고 온 유저가 고민하지 않고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게 하는 힘, 예, 용량입니다. 예. 그리고 RPG도 뭐 나름대로 요즘 이제 클릭 RPG도 있으니까 도전해 볼 만한데요. 라이트 게임 시장 괜찮아요. 예, 저희가 해보니까 진짜로 다양한 장르의 라이트 게임이 흥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우리끼리 경합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 유저가 오늘 또 새로운 휴대폰을 개통한 사람들이 몇만 명, 몇십만 명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한국에서 시장 쪼개먹고 이러는 걸로 고민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계속 라이트 게임 만들면 돼요. 예, 라이트 게임 만들면 되기 때문에 글로벌에서 어떤 게임이 흥행하는지를 계속 좀 연구를 해보시면 우리 체질에 맞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장르를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거를 집중적으로 파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글로벌로 간다면 가로 형태의 게임 플레이 스타일보다 세로 스타일이 훨씬 메리트가 있어요. 예, 이 부분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데, 특히 일본 같은 데 진출할 때, 예, 요즘은 이제 뭐 리니지가 뜨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이나 북미 쪽의 소비자 태도가 가로로 뭔가를 하고 있으면 저 사람 게임하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약간 사회적으로 부족한 느낌이나 이런 걸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세로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메신저를 하는지 인터넷 검색을 하는지 게임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체면을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굳이 가로를 정말로 이거는 가로로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게임이 아니면 처음에 기획할 때 웬만하면 세로로 하시는 게 좋아요. 저희 게임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냥 이렇게 구성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아까 처음에 출발할 때 4명이서 2천만 원 벌고 3천만 원 벌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이게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망하면 안 되잖아요. 조금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게, 제가 아까 첫 회사가 한 39억 8천 40억 까먹고, 두 번째 회사는 팔고 나왔기 때문에 망하진 않았지만 까먹은 돈이 또 한 그 정도 되고 하니까
이번에 세 번째 할 때는 최대한 덜 까먹으면서 여러 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게 라이트 게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는 도전을 계속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요. 예, RPG 했으면 아마 원샷 원킬 했어야 되는데 안 되면 3, 40억 까먹고 또 망했겠죠. 근데 첫 게임이 안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게 라이트 게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트렌드 따라서 이 게임 저 게임 계속 만들지 마세요. 예. 우리가 첫 번째 게임을 일단 만들어서 던집니다, 시장에. 그 다음에 잘 되면 제일 좋은데 안 되면 또 만드는 거죠. 근데 그 만들 때, 자, 스프링 컴즈가 3매치 가지고 성공했는데 우리가 슈팅이었어. 그러니까 스프링 컴즈처럼 퍼즐 만들어야지. 이렇게 가시면 여기서 실패한 노하우는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예.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임의 방법론과 장르를 계속 갈고 닦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망하면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이거를 하면 회사의 개발 노하우와 디테일이 계속 붙어 나갑니다. 예.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시류에 흔들리지 않는, 특히 대표님들, 여기 혹시 대표님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개발자한테 야, 저기는 이런 게임 만들어 성공했는데 우리 이런 게임 만들어 볼까? 저런 게임 만들어 볼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냥 저처럼 회사를 안 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알아서 게임 만들고 이분들이 갈고 닦입니다. 이분들이 직장을 떠나지 않게만 계속 서포트 해주는 게 대표의 역할이지, 이런 게임 만들어 볼까? 저런 게임 만들어 볼까라는 얘기를 하실 거면 기획자가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최대한 우리 회사의 역량, 우리 개발자들의 역량이 뭔지만 파악해서 그분들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을 계속 만들어주고 계속 갈고 닦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추구해주면 제일 좋겠다. 마지막으로 이제 개발에 참여한 구성원들의 절실함입니다. 사실 아마 이거는 아마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보다 강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제 회사를 세 번째 하고 두 번은 잘 안 됐고, 근데 같이 참여하신 분들도 2000년에 성공해가지고 굉장히 큰 돈을 벌었었어요. 근데 그때 떠났어야 되는데 또 이제 게임판이 그렇잖아요. 배팅판처럼 다시 앉고 싶어가지고 앉은 거죠. 그래서 원래 제가 얘기 듣기로는 2000년에 150억을 벌었는데 그걸로 빌딩을 강남에 샀으면 아마 제가 못 만났을 텐데, 다행히 짱구 온라인을 만들고 망해서 두 분이 한강에 갔다가 그래도 한 번 더 하자라고 해서 돌아온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과 저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절실함이에요. 성공해서 보여줘야 된다. 우리가 십몇 년을 해서 성공을 못하면 영원히 업계에서 찌질한 사람으로 끝날 거야 라는 절실함 있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A/B 테스트에 투입하는 시간과 정성, 열정이 일반 개발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사실 회사에 출퇴근 시간은 없지만 제가 집에 앉아 있으면 우리 콘솔 박스에 업데이트가 돼요. 그러면 그때 알죠. 아, 이분이 지금 또 A/B 테스트를 하고 있구나. 아, 이분이 지금 버전 업데이트를 했구나. 그래서 조직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절실함이 사실은 디테일과 완성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더더욱 이 사람의 열정과 정성이 중요한데, 이 소규모가 분열하고 뭐 다투고 하면 사실은 게임 개발은 끝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부에서의 어떤 조직 간의 서로 간의 절실함을 가지고 서로를 믿고 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콘 테스트나 이런 것들은 정 어려우면 대표가 직접 하던지,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보통 대표가 되면 뭔가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뭔가를 계속 개발자한테만 맡겨놓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계속 하시면
개발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가오가멜라 전투의 진법을 한 번 더 보죠. 진짜 아무것도 아닌 방법이었어요. 항상 앞으로 갔는데 옆으로 갔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늘 똑같은 관성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게릴라전을 하는 요 범주를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그래도 게릴라전에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의식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남들이 앞으로 갈 때 딱 한 번만 옆으로 갈 수 있는 짧은 포인트를 찾아내면 역사상 위대한 전투를 한 번 정도는 아마 살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글로벌 시장에서 한 번만 옆으로 가서 역사적인 성과들을 내시기를 바람하지 않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질의응답 한 20분 정도 하면 2시간 특강 딱 타이밍 맞을 것 같은데 질문들 혹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잘 들었고요. 감사드리고요. 마케팅할 때 CPI 만나는 거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아예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확인하는 문제. 그 돈을 가지고 오히려 게임 테스트를 하든지 테스트 사람을 고용해서 완성도를 높이는 데 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CPI는 다운로드 촉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운로드를 강제로 돈 줄 테니까 다운로드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정도 어떤 자원이 주어졌을 때 그거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올가닉 유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영상 광고 같은 걸 트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보상이 전제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영상 광고나 어떤 배너 광고를 보니 이 게임이 재밌어 보여 하고 들어오는 올가닉 유저를 확보하는데 비용을 투자하시고 그 확보하는 유저를 테스트에 계속 몰아넣을 수 있는 방법론을 미리 고민하시면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A/B 테스트, 아이콘 A/B 테스트, 리텐션 테스트 계속 거기에다가 몰아넣으시고 그걸 몰아넣는 방법은 올가닉으로 들어올 수 있게 유도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올가닉을 어떻게 이해해요? 그러니까 순수한 그러니까 CPI는 보상이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면 무슨 그 다운로드 받는 어떤 그 플랫폼에 가면 여기 이거 한 번 하면 200원 줄게, 이거 한 번 하면 300원 줄게를 보고 들어오는 사람은 200원, 300원이 필요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동영상이나 배너 광고를 본 사람은 이 게임 재밌어 보이네 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재밌어 보이네 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모객하는 데 돈을 쓰고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세일즈 포인트로 잡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테스트에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를 더 고민하시면 훨씬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좋아진다는 거죠. CPI 말고 그냥 간단하게 구글 플레이에다 광고 넣는 효과가 있나요? 아니면 그 효과를 글쎄 구글에 하는 거라도 좀 하고 싶어가지고 구글 피처 제일 궁금한 구글 피처를 잘 받으시는 분 노하우 혹시 공개 좀 천기를 조금만 구글 피처를 잘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이거는 영업기밀이 다 까지는 건데. 제가 받는 걸 알릴 방법이 너무 없어서. 그러니까 피처를 받는 노하우는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법론을 한번 사이클을 돌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환율과 리텐션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피처를 한 번밖에 받은 회사는 없어요. 한 번도 못 받거나 계속 받거나인데 이 노하우가 왜 생기냐 그러면 구글에 메일을 보낼 때 이렇게 보냅니다. 우리가 정말로 소규모 회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1년 동안 만들었어요. 이 게임 너무 재밌어요. 이런 식의 메일은 하루에도 300통씩 들어와요.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진짜 힘들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메일을 보낼 때 너무 감격에 겨워서 보내지만 저 사람들은 굉장히 드라이해요. 성과를 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구글만큼 이 KPI가 완벽하게 관리되는 회사가 없잖아요. 데이터로 일하는 거 다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메일을 보낼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A/B 테스트와 이 여러 가지 방법론을 가지고 전환율과 리텐션을 잡아요. 그리고 메일을 보낼 때 이렇게 보냅니다. 저희는 이 게임을 몇 월 며칠 날 런칭을 해가지고 어느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보면서 우리가 샘플링을 몇 명을 했더니 전환율 몇 프로와 리텐션 플러스 7 몇 프로를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에서 글로벌 피칭을 해주면 최소한 200만 뷰가 생기면 그때 몇만이 들어와서 얼마를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보냅니다. 예. 국영수 위주로 공부했어요 하고 비슷하지만 사실은 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피처 담당도 직원이잖아요. 그럼 윗선에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이제 그룹사에 있었지만 그룹사에서 윗선에 보고할 때 그냥 심플해요. 내가 보고를 할 때 내가 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편하게 보고할 수 있게 다 주는 거죠. 그래서 너 이 게임 왜 선정했어? 라고 하면 이 게임 메일을 받았는데 이런 전환율과 이런 리텐션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몇 명한테 테스트해가지고 결과가 어느 시장에 나왔기 때문에 이 게임은 해줘도 되겠습니다 라고 보고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은 정말로 우리 게임 정말 몇 명이서 뭐 월급도 안 받고 만들었고 뭐 이런, 그러니까 약간 뭐죠? 감정에 호소하는, 인정에 호소하는 형태로 보냅니다. 근데 저쪽은 KPI예요. KPI.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게임을 일주일에 진짜 뭐 20개, 30개로 노출을 시켜주는데 얘가 이번에 해주면 얼마를 벌어주겠다. 이게 있어야지 피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 피처를 해줘서 내가 이번 주에 얼마 벌고 다음 주에 얼마 벌고 그래서 1년에 내가 3천억 벌어야 되는데 그 중에 뭐 1억은 해주겠네, 2억은 해주겠네라는 확신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큰 회사 게임만 해주진 않아요. 아무리 인디라도 해줘요. 제 후배한테도 등산 다니면서 저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지금 똑같이 얘기해줬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메일을 보냈더니 진짜로 해줬어요. 검증되긴 했습니다. 대신에 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계속 그거를 갈고 닦았어요. 그래서 전환율이 몇 프로고 리텐션이 일주일에 몇 프로고 아니면 최소한 플러스 뭐 1, 2, 3일이라도 전환율 리텐션이 몇 프로입니다라는 거라도 보내주면 훨씬 쉽게 받을 수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처음에 다른 분도 계신데 일단 리텐이가 처음에 사용자가 10,000명은 나왔는데 대부분 뭐가 데이터가 뽑아서 나오는데 처음 사용자 10,000명을 어떻게 모으는 방법이 노하우가 있어요? 한 번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10,000명씩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희는 한 2,000명 정도, 처음에는 500명 정도 했고 이제는 자신감이 생겨서 한 2,000명 정도 샘플링을 하는데 그 정도 비용은 저희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써보면 500만 원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500만 원. 근데 하긴 그렇죠. 그러니까 인디나 작은 회사들한테 500만 원도 큰 돈인데 어쨌든 간에 뭐 말씀드린 것처럼 CPI에다가 3,000만 원, 5,000만 원 쓰는 것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시고 배너 광고 이런 거 너무 의존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효과는 없는 것 같고 차라리 뭐 영상 광고들 있잖아요. 요즘 뭐 번글, 콜로니 뭐 이런 데 영상 광고 트는 거에 들어가가지고 돌리는 방법이나 뭐 그런 거는 그냥 뭐 그러면 돼요. 우리가 고민하지 말고 우리가 얼마 줄 테니까 어떻게 다운로드가 돼서 몇 개 정도 나오니 뭐 이렇게 물어보면 또 알려주니까 그거 보고 이 정도면 우리가 샘플링이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고 브라질이나 인도 좀 싸게 이렇게 미국에다 광고하시면 안 돼요. 미국은 우리가 광고비를 받아 먹어야 되는 시장이지 처음부터 광고하시면 안 되고 좀 저렴한 양질의 유저는 아까 말씀드린 브라질이나 인도 시장에서 한번 샘플링을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다 하셨어요. 했어요? 대신에 캐주얼 게임이 어느 정도 틀 안에서 다 비슷하거나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유저들의 충성도가 되게 낮을 것 같은데 그런 유저들을 가지고 실험적인 시도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근데 저희도 사실은 3매치를 하잖아요. 미국에서 하루에 3매치가 한 30개씩 나온다더라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계속 벌어요. 그리고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냐 그러면
완벽하게 새로운 장르를 창출할 수 없다고 하면 전통적으로 장르가 선정되어 있는 게임이 있잖아요. 3매치, 뭐 벽돌 깨기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없는 게임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없는 게임을 만들 필요는 없고 있는 게임 중에 전환율이나 리텐션을 확보할 수 있는 장르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액션성이 강할수록 글로벌에서 승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저희가 퍼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만 하기는 좀 그래서 이제 같이 하는 분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런 거죠. 너네는 공만 하는 장르. 그러니까 뭐 구슬 왜 위에 해서 3개씩 터트리는 거 있잖아요. 너네는 그것만 파자. 너네는 또 뭐 블록만 파자. 블록 맞추기. 우리는 3매치만 팔 거야. 이런 식으로 선정하는데 지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액션 베이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쫓기거나 액션에 쫓기거나 하면 그러니까 전환율은 상관없는데 리텐션이 굉장히 떨어져요. 무조건.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에 일가를 이뤘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걸 파겠지만 대부분은 유저들이 게임을 하다가 이 정도면 그냥 잠깐 나갔다 들어와도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게임을 해야 되는데 60초 정해지고 시간이 가는 거죠. 똑똑똑똑똑 하면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이런 식의 스타일이나 아니면 뭐 내가 여기를 계속 점프를 하고 뛰어넘어야 되는 거지. 이런 식은 그러니까 유저의 충성도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쪽은 안 하는 거죠. 저희 회사 스타일이긴 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는 하트가 없어요. 하트가 없어요. 그래서 퍼즐이니까 게임을 하다가 잘 안 돼. 그럼 나가요. 다시 들어와요. 또 별론데? 또 나갔다 들어와요.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번 판 요렇게 배치되면 내가 깰 수 있어. 이럴 때 시작하게 하는. 그래서 저희가 내부에서 항상 얘기하지만 미국에 메이저리그가 있는데 이게 이제 NC넥슨 우리나라에서 NC넥슨이라고 하면 우리는 유치원에서 짱 먹자가 우리 회사의 슬로건이에요. 그래서 킹이 굉장히 훌륭한 퍼즐을 만들잖아요. 근데 저희도 퍼즐을 만들어요. 킹은 못 이겨요. 그래서 킹이 하트잖아요. 그래서 킹 게임을 5판을 했는데 기다려야 되네? 라고 했을 때 찾을 게임을 만드는 게 저희 회사의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못 이기는 애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쟤들이 갖고 있는 약점이 그런 거면 우리는 그냥 아무 때나 하고 몇 판이라도 돌리고 이래서 메리트가 있어서 킹 게임 하다가 짬내서 하는 게임. 그러니까 킹은 킹 먹어. 우리는 유치원 먹을게. 요런 관점으로 접근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장르가 뭐 완전히 새롭거나 차별화되거나 이런 거를 고민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저희가 얘기하는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이제 없으니까 오히려 기존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좀 더 재해석을 할 건지를 더 연구하는 게 더 중요하다. 저희 벽돌 깨기 혹시 나중에 한번 들어가서 해보세요. 그러면 손가락을 딱 놓으면 공이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여요. 모든 벽돌 깨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잠깐 딴짓을 하려고 하면 이거를 꺼야 되거나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손만 떼면 돼요. 그러면 벽돌이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니까 잠깐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 한 가지 가지고 다른 벽돌 깨기보다는 메리트를 주는 이런 포인트를 찾아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퍼즐이지만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사이드지만 그 글로벌 시장에서의 넓은 시장을 생각한다고 얘기하는. 그렇죠. 사실 저희는 솔직히 말하면 한국 시장 자체의 유저는 기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 분들은 너무 눈높이가 높아서 우리 게임은 정말 쓰레기. 우리 개발자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훌륭한 그래픽의 게임이 많은데 이거 뭐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글로벌 전 세계 유저의 라이트 게임 유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애니팡이 처음 등장했을 때
그 식당에서 서빙하던 아줌마들이 어느 날부터 애니팡을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썬데이 토즈가 한국에서 짱 먹었죠. 퍼즐로. 그런 거예요. 글로벌에 그런 아줌마나 아저씨 유저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흡수하는 순간 우리는 글로벌에서 또 하나의 시장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헤비 유저 베이스로 생각을 하시면 라이트 게임 못 만들어요. 그냥 헤비 유저는 다 버려야 돼요. 일단 헤비 유저 없다. 진짜 게임 처음 하는 사람이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든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 뒤에 분 이제. A/B 테스트 관련해서 질문드릴 수 있어요. 조엘 스탬프 같은 경우는 아까도 570만 달러로 이미 이루어진 상태잖아요. 네. 그 퍼즐은 어느 정도 팬도 있을 것이고 처음 접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기존에 그렇게 비런칭한 타이틀에 대해서도 계속 그 ASO를 관리를 하시나요? ASO는 그 A/B 테스트 등으로 마켓 어셋을 관리하는 그렇죠. 당연히 하죠. 네, 당연히 해요.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 아까 보여드렸던 왜 그 내부의 배너 광고나 이런 크로스 마케팅 툴은 쓰지만 실제로는 이제 신규 게임이 나오면 무조건 다시 올가닉 유저를 확보할 수 있는 채널에 가가지고 붙고 한 2주 정도 돌리고 그 사이에 아이콘이나 전환율 확인하고 계속적으로 돌리고 그리고 한 2주 정도 지나면 그때 가서 이거는 전환율이 예를 들면 30%도 안 나오네? 그럼 다시 돌려. 또 돌리고 근데 2주 돌렸더니 40% 나오네? 자, 그러면 피처 신청할까? 이런 식의 의사결정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환율이 안 나오면 전환율만 계속 돌려요. 이게 확보가 안 되면 다음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콘 가지고 전환율을 회사 목표를 정하시는 게 좋아요. 이번 게임은 25% 만들어 놓고 하자. 30% 만들어 놓고 하자. 될 때까지 아이콘 관리를 하는 거죠. 이거가 중요합니다. 그 전환율을 만들어 놓고 당연히 피처들 받기 직전에까지 만들고 피처들을 붙는 것이 당연히 효율적인데 그 이후에도 계속 관리를 하시는 것 같으세요? 전환율 관리요? 아니 이제 마켓에 해당 아이콘이 오래 노출되면 당연히 또 전환율이 떨어질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전환율을 계속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이제 약발이 떨어진다 싶은 타이밍이 오면 그거를 또 이제 계속 또 다른 거를 랠리를 시켜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게 소규모 개발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은 디테일하고 정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의 인력들이 계속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개발하는 분들은 계속 개발만 하고 이제 이 디테일을 잡는 분들은 계속 이것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KPI죠. 그래서 계속 갈고 닦는 그런 거고. 경험상 그 어셋의 유통기한이라고 할까요? 네. 그게 어느 정도 되시나요? 그거는 사실은 장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게임 장르 따라 너무 다르고 하니까 그거는 제가 감히 이거는 표준을 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대표님의 경험상 얼마 정도 되시겠는 것 같아요? 한 3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로 이거는 그냥 저의 감입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죄송한데 제가 SS를 아이콘이나 그 그림 같은 거를 이미지를 3개월마다 교체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제가 잘못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그거가 진리는 아니라고요. 진리는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바꾸시면 안 돼요. A/B 테스트를 해서 다시 더 우리 지금 거가 떨어지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교체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게임 콘텐츠를 바꾼 게 아니라 그 구글 플레이 광고하는 컨텐츠는 못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바꾼다는 거예요. 컨텐츠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말씀드린 거 대부분은 개발자분들한테 기댈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게임 만들어진 거는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물론 이제 더 갈고 닦으면 더 좋은 게임이 되겠지만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의 전환율 부분은 그러니까 게임과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게임성이 아니에요. 그냥 이건 사업적인 전략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이트 캐주얼을 주로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 보면 라인업이 되게 비슷비슷한데 3매치, 블록, 더블 슈팅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슷한 라인업을 가져갔는데요. 그 와중에 되게 스프링 컴퓨터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라인업 전체 중에 다크체이서가 좀 눈에 띄는데 웰메이드한 약간 발피지라고 생각됐는데 이것을 하셨던 이유랑 이것을 통해서 얻은 교훈 같은 거 알고 있어요? 퍼블리싱을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교훈을 얻었죠. 퍼블리싱 하셨죠? 네.
아니 사실 저는 이제 개발자들이나 이제 그 회사 대표님들하고 좀 친한 게 있어서 오늘 도안생 만든 회사 대표님하고 이제 우리 파운더들하고 친해요. 그래서 이거 게임 잘 되니까 우리도 이런 게임 만들게요. 그랬더니 그럼 우리 그 게임 베끼세요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베꼈으면 되는데 이제 우리 그 파트너사 분들이 창의적으로 또 뭔가를 하셨죠. 예. 그래서 리텐션이 너무 안 좋아서 피처 신청 자체를 안 하고 지금 계속 개선하고 있는데 그 회사가 또 다른 대작을 만드는 바람에 얘를 이제 약간 방치해 놓은 상태. 방치형 RPG라서 방치가 돼 있어요 지금. 근데 약간 실패했어요. 교훈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항상 그런 말씀 드리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그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주는 개발비가 더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개발비를 일단 받으셔야 되니까 만드시겠다고는 했는데 이거를 좀 이렇게 대충 만들어서 런칭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런칭한 게임 중에 사실은 이제 이게 개발사 핑계를 대고 싶지는 않은데 우리가 이제 퍼블리싱 비즈니스 모델을 다시 점검하게 된 계기가 그러니까 원래는 퍼블리싱이라는 건 우리가 손을 들고 싶어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계약을 해놓고 런칭할 때가 되면 이 게임이 나가서 우리 회사 게임들의 어떤 퀄리티에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아서 우리 개발자들을 투입을 해가지고 재개발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계속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그냥 퍼블리싱을 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 그러면 자 진짜 옛날에 피처폰 때 게임 잘 개발하시던 개발자분들이 이제 회사가 좀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이제 그분들 중에 이제 저희랑 교류하면서 오랫동안 이제 검증되신 분들 통해서만 지금 이제 게임을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는 블록 전문 개발사야. 그럼 블록만 계속 파. 여기는 구슬 전문 개발사야. 그러면 구슬만 계속 파. 여기는 비행 슈팅 전문이야. 그럼 비행 슈팅만 계속 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쪼개서 하고 있고, 한 가지, 이거는 사실 이제 그냥 이론적인 거예요. 이론적인 거고, 실제로는 어떤 회사든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저희는, 그러니까, 채널 다변화 전략을 하나 더 쓰고 있어요. 다른 회사들하고 좀 다른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글로벌 원빌드라 그러면, 글로벌에 구글하고 애플에 런칭을 해요. 그리고 흥행을 하거나 못하거나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게임을 만들면 이 게임을 이번에 중국하고 계약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제트플레이라는 회사에 보내가지고 중국형 퍼즐로 만들어서 걔들이 글로벌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게임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전환율과 리텐션을 달성하면 그 게임을 모티브로 중국 애들이 또 하나 만들고 그리고 우리 회사에 투자한 일본 회사의 지사가 우리 게임을 가져가서 일본 유명 애니메이션 IP를 붙여갖고 또 그 게임을 글로벌 런칭을 해요. 그리고 라인 플러스라는 광고 모델을 붙여서 또 런칭을 해요. 그러니까 게임의 기본 엔진을 가지고 4개 게임을 만들어 가지고 4개 채널에서 유통을 시켜요. 그러니까 게임 하나 갖고 4번 도전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일본 토코모, 스마트 AU, 그 다음에 미국 제소자 마켓 이런 데다 계속 넣는 거예요. 그러면 최악의 경우 잘 안 돼도 여기서 몇백만 원, 여기서 몇백만 원 이런 식으로 벌어줘요. 근데 대부분은 구글하고 애플하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채널을 다변화하는 전략을 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금은 이제 굉장히 궤도가 올라서 일본의 그 스마트 패스라고 통신사 마켓이 있거든요. 그거 매출 가지고 직원들 월급 다 줄 수 있는 의외로 그런 데서 터집니다. 그래서 이거 만들어가지고 구글 애플만 기대고 있지 마시고 막 이런 통신사 마켓부터 해가지고 여러 군데 전개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최대한 많이 뿌리면 어딘가에서 들어오는 거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뭐 일단은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하고 여기 제 그 메일 주소를 적어 놨으니까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답변은 항상 드립니다.
근데 답변 드리는 시간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답변은 꼭 드리니까 예, 메일 주소 보시고 언제든 예, 문의 주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렇게 장시간 화요일날 황금 같은 시간을 예, 저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9일날 제 세미나는 똑같은 내용이니까 안 들어오셔도 되고 예, 다른 그 시간을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오신다니까 꼭 참석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장시간 감사드리고 글로벌에서 꼭 성공하는 예, 여러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왔으니까요. 나중에 잘 되시면 꼭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